얼마 전 농심 켈로그가 파마첵스를 출시한 것이 큰 이슈였죠. 2004년 첵스 초코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16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밀크 초코맛 체키의 출시 마케팅으로 파맛 차카와의 경쟁 선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농심 켈로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키가 당선될 것을 예상했죠. 누가 파맛을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차카를 의도적으로 비호감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선거는 성인 소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결국 차카에게 표가 몰리는 대반전이 벌어졌죠. 당황한 농심 켈로그는 중복 투표 등의 사유로 무려 4만 표 이상의 차카표를 삭제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를 통해 체키가 당선되죠. 하지만 독재와 부정선거를 거치며 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로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소비자들은 16년간 매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농심 켈로그를 공격합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파마 출시해서 미안해. 결국 16년 만에 파마첵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미안의 선곡을 통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니 브랜드와 소비자 모두 윈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신에서조차 민주주의의 맛이라고 칭했을 정도니까요. 푸드 브랜드에서 소비자 참여를 통해 새로운 맛을 출시하는 이벤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자칩 브랜드 레이즈는 수어서 플레이버 콘테스트를 통해서 소비자 참여로 1등을 선발하고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정식 신제품으로 출시해주죠. 이처럼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생산자로 전환시켜서 능동적인 소비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가 진정성이 없다면 오히려 기존 고객까지 잃게 됩니다. 펩시 해리어 전투기 사건이 그런 경우겠죠. 1995년 펩시는 펩시 스터프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펩시를 많이 사 먹을수록 포인트를 줘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펩시 한 상자, 즉 24캔이 10포인트로 환산되는 형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80포인트를 얻으면 펩시 티셔츠를 주고 가죽 재킷은 1200포인트에 선글라스는 125포인트에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은 사은품이 있었으니 전투기였습니다. 펩시는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해리어 전투기를 준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1680만 캔이 필요하고 최소 8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하루에 10캔씩 먹어도 4600년이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펩시는 당연히 이 사은품을 농담으로 넣었던 거였죠. 당시 21살 대학생 존 레너드가 투자자들을 모아 실제 그 액수 8억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전투기가 약 280억 원이므로 바로 다시 팔아도 33배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당황한 펩시는 레너드를 상대로 경품 인도 거부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이 그 유명한 레너드 vs 펩시코 소송입니다. 소비자 사은품 마케팅은 이 사건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사례예요. 법원은 결국 펩시의 손을 들어줬죠.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전투기 사은품이 농담인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각에선 복권 광고를 그 누구도 농담으로 보진 않는다며 부당한 판결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농심 켈로그와 펩시 모두 큰 손해 없이 이슈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성공을 거두었지만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은 항상 진정성을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기획되어야 하겠습니다.